안녕하세요. 인생 라디오입니다. 오늘 사연은 경기도에 살고 있는 52살 김은희 님이 보내주셨는데요. 사연을 듣고 우리의 인생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결혼 25년 차 52세 주부입니다. 남편과는 20대 중반에 만나 연애 2년 후 결혼했어요. 그동안 큰 다툼 없이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요즘엔 사소한 일로 자꾸 부딪히게 됩니다. 가장 자주 싸우는 건 설거지 문제입니다. 남편은 내가 하는 방식이 맞다고 고집을 부리고 저는 제가 해온 방식이 깔끔하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엔 설거지라도 해주는 게 고마워서 참았는데 이제는 도저히 못 참겠더라고요. 특히 최근에 있었던 일은 아직도 생각하면 속이 부글부글 끓습니다. 며칠 전 저녁 남편이 설거지를 했어요. 그런데 다음날 아침 커피잔을 꺼내려고 찬장을 열었는데 컵 안에 기름기가 둥둥 떠다니는 거예요. 그걸 보고 바로 남편에게 말했죠. 여보, 설거지 다시 해야겠어. 컵이 제대로 안 씻겼어. 그러자 남편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너는 내가 뭐만 하면 문제를 찾아. 그렇게 깨끗하게 하고 싶으면 처음부터 내가 하지 그랬어. 그 말 듣는데 정말 어이가 없더라고요. 평소에도 남편이 설거지하고 나면 다시 한번 헹구는 게 습관이긴 했어요. 그런데 그걸 보고도 아무 말 안 했습니다. 그냥 내가 더 꼼꼼한 성격이니까 하면서 넘겼어요. 하지만 남편은 제가 다시 설거지하는 걸 보고 항상 너는 너무 예민해. 다 그렇게 살아도 별 탈 없는데 내가 유난 떠는 거야 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날도 참으려고 했는데 기름기 둥둥 떠다니는 컵을 보니 도저히 못 참겠더라고요. 저는 남편에게 다시 씻으면 되잖아. 이게 뭐가 어렵다고 그렇게 화를 내? 라고 했죠. 그러자 남편이 진짜 별것도 아닌 일로 사람 피곤하게 한다. 매번 이렇게 깐깐하게 구니까 내가 손 대기 싫어지는 거야. 라고 하더라고요. 순간 울컥했지만 꼭 참았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제가 말이 없으니까 한술 더 떠서 그렇게 깨끗하게 살면서 뭐가 그렇게 잘 되냐? 스트레스만 받고 사는 주제에. 이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남편이 설거지하는 걸 보고도 더 이상 지적하지 않아요. 그냥 속으로 당신은 그런 식으로 살고 나는 내 방식대로 산다라고 생각하려고 합니다. 그래도 마음 한편으로는 남편이 조금 더 제 입장을 이해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크고 작은 갈등을 경험합니다. 가족, 친구, 직장 동료와의 관계 속에서 사소한 의견 차이부터 심각한 다툼까지 갈등은 피할 수 없는 부분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이 갈등의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 깊이 들여다본 적이 있으신가요? 사실 갈등의 뿌리는 상대방의 잘못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이기적인 생각과 자신만의 틀에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옳다고 믿습니다. 이 믿음은 어린 시절부터 쌓여온 경험과 환경, 그리고 가치관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문제는 내가 맞다고 믿는 틀이 절대적으로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의견은 틀렸다고 쉽게 단정짓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갈등이 시작됩니다. 나의 틀은 절대적이지 않다. 우리는 모두 자신만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설거지를 할 때 꼭 뜨거운 물로 꼼꼼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은 대충 헹궈도 된다고 여깁니다. 누군가는 청소를 할 때 가구 밑까지 깨끗하게 닦아야 하고 또 누군가는 눈에 보이는 곳만 치우면 충분하다고 여깁니다. 이처럼 우리는 각자 내가 옳다는 기준을 가지고 있지만 그 기준이 다른 사람에게도 똑같이 적용될 거라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그 사람만의 방식과 논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잘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내 방식이 당연하고 다른 방식은 틀렸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기적인 생각은 꼭 나쁜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을 우선시하는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본능이 상대방을 이해하지 못하는 벽을 만든다는 점입니다. 특히 가까운 가족이나 오랜 친구 사이에서는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는 데 더 어려움을 느낍니다. 갈등을 키우는 자신의 틀. 갈등이 커지는 이유는 상대방의 말이나 행동이 내 틀에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설거지를 했지만 내가 보기엔 너무 허술해 보인다고 가정해 봅시다. 남편은 나는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나는 이렇게 대충 해서는 안 된다고 믿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내가 남편에게 이렇게 하면 안 돼, 다시 해야 되라고 말하면 남편은 자신이 무시당했다고 느끼게 됩니다. 남편은 이렇게 생각하겠죠. 나는 도와주려고 한 건데 왜 이렇게 트집을 잡는 거야? 이때 남편의 틀과 나의 틀이 정면으로 충돌합니다. 여기서 한 발 물러서서 맞아, 남편도 나름대로 노력했겠지라고 생각하면 상황이 부드러워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우리는 물러서지 않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노력은 고맙지만 그래도 제대로 해야지. 잘못된 걸 지적하는 게 뭐가 문제야? 결국 이 작은 차이가 말다툼으로 번지고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지 못한 채 상처만 남게 됩니다. 이기심이 갈등을 부추긴다. 갈등의 가장 큰 뿌리는 결국 나만 옳다는 이기적인 마음입니다. 가족이나 친구, 직장 동료와의 관계에서 우리는 자신이 조금 더 인정받길 원합니다. 자신의 방식이 더 낫다고 느끼며 상대방이 그것을 따라주길 기대합니다. 하지만 상대방 역시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나 자신이 옳다고 믿고 자신의 방식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 서로 한 걸음도 양보하지 않고 갈등이 깊어지게 됩니다. 이기심은 단순히 물질적인 것에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감정, 자존심, 인정받고 싶은 욕구 등 모든 부분에서 우리는 자신을 중심으로 세상을 바라봅니다. 이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면 우리는 계속해서 같은 갈등을 반복하게 됩니다. 상대방도 자신의 틀에서 나를 본다. 우리는 종종 상대방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상대방도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각자의 방식으로 서로를 바라봅니다. 남편 입장에서는 나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아내가 왜 자꾸 트집을 잡는 거지? 라고 생각하고, 아내는 내가 이렇게 고생하는데 남편은 왜 이 정도도 못해? 라고 생각합니다. 서로가 자신의 방식만 옳다고 믿기 때문에 두 사람의 간격은 좁혀지지 않습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방도 나처럼 자신만의 틀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틀을 인정하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갈등을 해결할 첫걸음을 내딛게 됩니다. 갈등의 시작은 다름을 인정하지 않는 데서 온다. 사람은 모두 다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종종 이 사실을 잊고 살아갑니다. 상대방의 다름을 이해하지 못하고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행동할까? 라는 불만을 가지게 됩니다. 이 불만이 쌓이면 갈등으로 폭발하게 됩니다. 나는 이렇게 하는데 왜 저 사람은 안 따라주는 거지? 내가 맞는데 왜 저 사람은 틀린 방법을 고집할까? 이러한 생각이 쌓이고 쌓여 결국 큰 다툼으로 이어집니다. 하지만 한 발 물러서서 생각해보면 상대방도 같은 질문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다름을 인정하지 않으면 갈등은 끝나지 않는다. 갈등의 근본적인 원인은 결국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에서 비롯됩니다.
내 기준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상대방에게도 그 기준을 강요하는 순간 갈등은 피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갈등을 줄이고 더 나은 관계를 만들기 위해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까요? 다음 장에서는 상대방의 관점을 인정하는 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싸우지 않고도 상대방을 설득하고 원하는 결과를 얻는 법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는 갈등이 생길 때 대부분 정면으로 부딪히는 방식을 택합니다. 이건 틀렸어, 내가 맞아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상대방을 설득하기 위해 열을 올리죠. 하지만 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상대가 옳다고 느끼게 하라. 상대를 인정하는 순간 승리는 이미 너의 것이 된다. 상대방의 관점을 인정하는 것은 겉으로 보기엔 쉽지만 실제로는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내 의견이 옳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갈등을 피하고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틀을 인정하고 그 안에서 대화를 풀어나가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이번 장에서는 상대방의 관점을 인정하는 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상대방은 나와 같은 방식으로 세상을 보지 않는다. 우리가 갈등을 겪는 이유는 서로 다르다는 사실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이 나와 같은 생각을 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내가 맞다고 느끼는 방식을 상대방도 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죠. 예를 들어 부부 사이의 갈등을 떠올려 봅시다. 아내는 청소를 눈에 안 보이는 곳까지 완벽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남편은 눈에 보이는 곳만 깨끗하면 된다고 여깁니다. 아내는 왜 저렇게 대충 하지? 라고 불만을 가지고 남편은 왜 그렇게까지 해야 해? 라고 반문합니다. 이처럼 서로 다른 기준과 방식을 인정하지 않으면 갈등은 계속 반복됩니다. 상대방을 인정하는 첫걸음 경청하기. 상대방의 관점을 인정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상대방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는 것입니다. 상대가 자신의 입장을 설명할 때 우리는 쉽게 끼어들거나 반박하고 싶은 충동을 느낍니다. 그러나 이 순간을 참아야 합니다. 상대방은 자신의 의견이 존중받는다고 느낄 때 마음을 열기 때문입니다. 경청하는 구체적인 방법. 상대방이 말을 할 때 절대 끼어들지 않고 끝까지 듣는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네요. 말씀을 들어보니 이해가 되네요와 같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준다. 상대방의 말을 요약해서 되돌려준다. 예를 들어, 그러니까 어머님 말씀은 아이를 키울 때 옛날 방식이 더 낫다고 생각하신다는 거죠? 라고 확인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상대방은 자신이 인정받고 있다고 느끼며 나의 의견을 들을 준비를 하게 됩니다. 상대방이 틀렸다는 증거를 대기 전에 해야 할 일. 우리는 논쟁 중에 자주 상대방이 틀렸다는 증거를 찾습니다. 이건 이렇게 해야 맞아, 당신이 한 방식은 잘못됐어 라고 지적하죠. 그러나 이런 태도는 상대방을 방어적으로 만들고 논쟁을 더 키우게 됩니다. 상대방이 틀렸다는 증거를 대기 전에 이렇게 해보세요. 상대방이 말한 내용을 일부 인정해라. 맞아요. 그 방식도 괜찮겠네요. 하지만 이런 방법도 한번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상대방이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을 언급해라. 당신이 시간 절약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이번엔 조금 더 시간을 들여서 해보는 건 어때요? 상대방의 틀을 일부 수용하면 상대방은 자신의 의견이 받아들여졌다고 느끼며 방어적인 태도를 풀게 됩니다. 작은 인정이 큰 결과를 만든다. 상대방의 말을 인정하는 것은 단순히 상대방을 기분 좋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는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상황을 이끌어가기 위한 전략입니다. 예를 들어 시어머니가 우리 때는 이렇게 했어라고 말할 때 바로 요즘은 그렇게 안 해요라고 반박하기보다는 그렇군요. 어머님 방식도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요즘에는 이런 방식도 있다고 하네요 라고 부드럽게 말해보세요. 이 한마디가 대화의 방향을 완전히 바꿉니다. 상대방은 자신의 방식이 무시당하지 않았다고 느끼며 내 의견을 수용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상대방을 인정한다고 해서 지는 게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상대방의 관점을 인정하는 것이 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 반대입니다. 상대방을 인정하는 것은 내가 상황을 주도권을 쥐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상대방이 공격적으로 나올 때 우리는 감정적으로 대응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 순간에 차분하게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말하면 상대방은 당황하며 자신의 태도를 돌아보게 됩니다. 묵자가 말한 싸우지 않고 이긴다는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정면으로 부딪히지 않고도 상대방을 내 편으로 만들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부드러움이 강함을 이긴다. 묵자는 물은 부드럽지만 바위를 깎는다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상대방을 인정하는 부드러움이 결국에는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이게 됩니다. 다음 장에서는 감정적인 말과 행동이 불러오는 손해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상대방의 약점을 지적하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 스스로에게 손해를 입히게 되는지 그리고 이를 피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감정적인 말과 행동이 불러오는 손해, 상처와 반발을 피하는 지혜. 우리는 종종 상대방과의 갈등 속에서 감정적으로 반응하게 됩니다. 특히 가까운 가족이나 친구, 배우자와의 관계에서는 사소한 말 한마디가 깊은 상처로 남기도 합니다. 싸움이 커지는 이유는 상대방의 틀을 인정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감정적으로 상대방의 약점을 찌르거나 상처를 주는 말을 쉽게 내뱉기 때문입니다. 묵자는 싸워서 이긴다는 것은 상대방을 제압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마음을 열도록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감정적으로 말하고 행동하는 순간 상대방은 마음의 문을 닫고 더 강하게 반발하게 됩니다. 그 결과 우리는 논쟁에서 이겼다고 느낄지 몰라도 관계는 더욱 멀어지고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커집니다. 이번 장에서는 감정적인 말과 행동이 불러오는 손해에 대해 구체적으로 다루고 이를 피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1. 감정적인 말은 깊은 상처로 남는다. 갈등이 커질 때 사람들은 상대방을 이기기 위해 자주 감정적인 말을 던집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설거지를 대충 했다고 지적했을 때 배우자는 꼼꼼하게 하려면 내가 해라고 말하거나 너는 너무 깐깐해서 같이 살기 피곤해 같은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말은 단순히 순간의 감정에서 나온 것이지만 상대방에게는 오래도록 남아 큰 상처가 됩니다. 사람은 부정적인 말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며 시간이 지나도 쉽게 잊지 못합니다. 예시. 아내가 남편에게 이렇게 설거지하면 그릇에 기름때가 남잖아라고 말했을 때 남편이 그렇게 깨끗하게 살아서 뭐가 달라져? 너나 잘해라고 응수한다면 아내는 단순한 지적을 넘어 자신의 노력이 무시당했다고 느낍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상대방에 대한 실망감이 쌓이고 결국에는 작은 문제조차도 커다란 갈등으로 번집니다. 이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상대방의 방어 본능이 작동한다. 감정적으로 말하거나 공격적인 행동을 하면 상대방은 본능적으로 방어적이 됩니다. 상대방은 자신의 입장을 더욱 고수하며 나는 틀리지 않았다는 태도로 맞서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갈등은 해결되지 않고 오히려 더 깊어집니다. 예시.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육아 문제로 의견이 다를 때 며느리가 요즘에는 이렇게 키워야 해요라고 강하게 말하면 시어머니는 내가 자식도 잘 키웠는데 내가 뭘 안다고 그래? 라고 반박하게 됩니다. 서로의 방식이 틀렸다고 주장하면 두 사람 모두 양보하지 않게 되고 결국 다툼만 남습니다. 이처럼 감정이 개입된 대화는 서로의 틀을 더 견고하게 만들고 갈등을 키우는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3. 감정적인 말과 행동은 나에게도 상처가 된다.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기 위해 내뱉은 말은 결국 나에게도 부메랑이 되어 돌아옵니다. 상대방의 약점을 지적하는 순간에는 내가 이긴 것처럼 느껴지지만 시간이 지나면 내가 왜 그렇게 말했을까? 라는 후회가 밀려옵니다. 게다가 상대방도 나에게 공격적인 태도를 보이게 되면서 감정적인 다툼은 끝이 나지 않고 반복됩니다. 또한 감정적인 말은 관계에 금이 가게 하며 결과적으로는 나의 감정 상태도 불안정하게 만듭니다. 자주 화를 내거나 상대방을 탓하는 습관은 스트레스를 높이고 나중에는 신체적인 건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4. 감정을 통제하고 이성적으로 대화하는 법. 그렇다면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차분하게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감정을 다스리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1. 잠시 멈추기. 갈등이 발생했을 때 바로 반응하지 말고 잠시 멈춰서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화가 난 상태에서 말하면 상황이 더 나빠질까? 라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잠시 깊게 숨을 들이쉬고 차분해질 때까지 기다린 후 다시 대화를 시작합니다. 2. 감정이 아닌 사실만 말하기. 상대방에게 불만을 표현할 때 감정적으로 말하는 대신 구체적인 상황을 사실 중심으로 전달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당신은 왜 항상 설거지를 대충 해? 라는 말 대신 오늘 아침에 컵에 기름때가 남아 있어서 다시 씻었어 라고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3. 나 전달법 사용하기. 상대방을 탓하는 말 대신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나 전달법을 활용해 보세요. 당신이 이렇게 하면 내가 화가 나. 나는 이럴 때 조금 불편해. 내가 문제야. 내가 이렇게 느껴. 이런 식으로 말하면 상대방이 방어적으로 반응할 가능성이 줄어듭니다. 4. 상대방의 감정을 인정해 주기. 상대방이 감정적으로 반응할 때 그 감정을 인정해 주는 것도 갈등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왜 자꾸 트집을 잡아? 라고 말할 때 당신도 힘들겠지. 내가 너무 깐깐하게 굴었나 봐라고 말해보세요. 그러면 상대방의 감정이 진정되고 대화의 흐름이 부드러워집니다. 결론 다름을 인정하고 감정을 통제하는 것이 갈등을 줄이는 지혜. 우리는 모두 다릅니다. 그리고 그 다름을 인정하는 것이 갈등을 줄이는 첫걸음입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상대방의 관점을 인정하며 대화를 풀어나가는 것은 싸우지 않고 이기는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감정적으로 상대방을 공격하면 상처는 깊어지고 관계는 멀어집니다. 그러나 한 걸음 물러서서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고 차분하게 대화하는 법을 익히면 갈등을 해결하는 데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묵자는 강한 자는 부드러움으로 이긴다고 했습니다. 이 말처럼 부드럽게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이고 진정한 승리를 거두는 지혜를 일상에서 실천해 보세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지혜로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